두 번째 숙제. 제출일 19일이지. 3월 26일. 일주일이 지나니까 헷갈리네. 그러면서 뭘 했더라? 우리 미디엄에서 일반적으로 파동 방정식을 끄집어내면 우리 어떻게 됐었냐면 일렉트릭 필드만 보면, 물론 H 필드도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우리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요 양이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서 나온 양이고, 이 양은 요게 컨덕티버티인데 이 양은 그 커런트 덴서티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요것만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파동 방정식인데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약간 헷갈리죠. 물론 아주 좋은 다이엘렉트릭이어서 컨덕티버티가 0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음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풀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걸 푸는 게 좋은데, 그냥 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는 프리퀀시가 하나인 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여러 개를 합하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쉐입이 있는 거는 다음 같은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복잡한 건 뭐냐면 진공에서는 소위 리니어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K에 그냥 비례하기 때문에 처음에 펄스가 있으면 그 펄스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미디엄 안에서는 오메가가 일반적으로 K의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엔 펄스가 있더라도 가면서 모양이 변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어쨌든 가장 쉽게 다음과 같은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의 솔루션을 보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간에 대해서는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형태를 쓰면 우리 조금 더 재미있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을 우리가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어떤 거가 더 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기 전에 특별한 극한을 몇 개 생각해보자. 가장 처음에는 내가 지난 시간에 했나? 진공인 경우 백큐엄인 경우는 시그마가 0이고 엡실론은 엡실론 0, 뮤는 뮤 0.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네.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퀘이션이니까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코사인 KZ, 그럼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KZ 거기다가 적당히 타임 디펜던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보는 좋은 다이렉트릭, non-conducting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를 해주는 게 이제 또 도움이 되니까, 이 경우는 시그마가 0, 뮤가 뮤0, 대개 non 다이렉트릭인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는 relative permittivity로 epsilon r을 썼는데, epsilon r을 쓰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나중에 finite한 conductivity가 있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epsilon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리얼 넘버가 컴플렉스 넘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relative 한 걸로 이 R 이렇게 쓰면 나중에 엡실론의 리얼 파트를 어떻게 쓰지 헷갈려서 이제부터 좀 다르게 쓰겠다. 어떻게 쓰냐면 K 엡실론 0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 우리 상관이 없죠. 뮤는 뮤0 앞에 썼잖아. 다음과 같이 하면, 그 다음에 굴절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굴절률로 정의하는 거죠. 물론 진공에서는 이게 1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때 K는 웨이브 넘버 K는 스퀘어 루트 캐피탈 K C로 주어지고, velocity는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지는 건 이제 다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 시그마가 양수인 경우,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노테이션을 바꾸, 작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요양이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 그럼 우리 잘 아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죠. 작다는 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요 앞에 있는 개수보다 훨씬 작아야 되기 때문에, 스몰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면 오메가 시그마 뮤 스퀘어 엡실론 뮤, 양변에서 오메가랑 뮤를 없애면 시그마가 다음, 오메가가 이제 굉장히 큰 경우죠. 오메가가 굉장히 큰 경우,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얻고, 큰 경우는 이 반대,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뭐냐면 I 오메가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E는 아까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데 요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t,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가 되죠. 감소하는, 디케이하는 웨이브고, 이때 웨이브 넘버는 줄어들긴 하지만 이미지너리 넘버니까 kap파는 알파 시그마 뮤 라는 걸로 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러 가지 경우,
그러니까 진공인 경우, 다이일렉트릭인 경우, 컨덕터인 경우, 컨덕터에서 프리퀀시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데, 우리 드디어 이제 풀어야 될 웨이브 이퀘이션은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진공이나 혹은 다른 미디엄에서 소스가 없는 경우를 생각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렇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더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 간단한, 다시 말하면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머티리얼만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가 풀어야 될 웨이브 이퀘이션을 얻었으니, 그 웨이브 이퀘이션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하면 이제부터 그 각각의 해당되는 경우, 미디엄의 경계면에서 어떤 식으로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가 하는 거를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그 시간에 대해서 감시하는 게 위치에 관해서 감시하는 시간에 관해서 감시하는 게 시간에 관해서 감시하는 게 뭐? 아니라 위치에 관해서 감시하는 거. 이게 그러네. 요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풀면 되지. 이거를 풀면 그러네. e to d 풀면 되지. 이거를 알파로 놓으면 2가 뭐 예를 들어서 E0 e to the i kr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게 잘못 썼네. 시간에 대해서는 아니지. 시간은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게 뭐냐면 E0 이렇게 놓고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알파 시그마 뮤가 0이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썼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알파 시그마 뮤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잘 봐야지. 그러면은 이게 e to the 이거는 플레인 웨이브로 놓은 건데, 보자. 이렇게 놓으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이거는 이제 R에 대해서는 풀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R에 대해서는 이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뭐 플레인 웨이브로 놓든 어떻게 하든 풀면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고 놨을 때 de dt를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꿔서 이 식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i 오메가를 알파로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알파로 놓는 순간 우리 뭐냐면 지금 원래는 다음과 같은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였는데 지금 요거만 남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맞는데? 이렇게 주어지는데? 아닌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타임 디펜던트 파트는 잠깐 헷갈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바운더리 컨디션,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맥스웰 이퀘이션을 집어넣고
맥스웰 이퀘이션을 집어넣고 진공일 경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터 안에 있을 경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랑 H 벡터를 사용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 거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컨덕티버티도 0이 아닌 경우, 좀 더 일반적인 경우, 우리 앞으로는 컨덕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쏠 경우도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서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면 역시 다이버전스 B는 0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경우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매질이 1과 2가 있으면 이걸 하려면은 우리 작은 원통을 다음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나오는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 N1, 이쪽으로 나가는 거 N2,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 대한 요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역시 0이니까. 근데 다이버전스 B에 대해서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의해서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옆으로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나가는 게 이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B 두 개의 서로 수직인 양은 같다 이거예요. 수직인 컴포넌트는 이거는 스태틱한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 마그네틱 필드는 우리 더 이상 뭐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스의 인디펜던트한 양이니까. 두 번째, 역시 또 소스의 인디펜던트한 양이 뭐가 있었냐면 파라데이의 법칙, 다음과 같은 게 주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컬이 나오면 우리 이번에는 컬에 대한 스톡스 테오렘을 쓰려면 이제는 저런 볼륨을 잡는 게 아니라 클로즈드 패스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잡으면 되죠. 라인 인테그랄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잡으면 1, 2,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라인, 양쪽을 다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 이거에 대한 라인 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나오는 N 방향이니까 나오는 걸 잡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걸 노멀 벡터를 다음과 같이 잡으면 서피스에 대해서 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스톡스 테오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요 양은 B는 항상 우리 컨티뉴어스한 양이니까 요 안에 있는 면적을 줄이면 점점 줄이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게 0이에요. 면적을 줄이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 길이도 2가 파이나이트한데 이 길이가 줄어들면 이 길이에 대한 컨트리뷰션 0이고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0이니까 다시 말하면 서피스의 평행인 양 바운더리 컨디션 2개. 우선 이거는 뭐냐면 소스의 인디펜던트, 다시 말하면 프리 차지 덴서티나 커런트 덴서티가 나타나지 않는 맥스웰 이퀘이션의 2개의 식에서 나오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4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2개는 소스에 소스에 의존하는 맥스웰 방정식인데 우리 그거를 보면 세 번째
다이버전스 D가 로우죠. 이것도 양변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똑같은 볼륨을 잡아서 이제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역시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면 조금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D1 펍 빼기 D2 펍 이게 오른쪽은 저 안에 있는 거를 점점 줄이면 차지 덴시티가 점점 줄이면 볼륨이 줄어드니까 차지가 0이 되나?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을 때는 요 안에 있는 양을 서피스 차지 덴시티 곱하기 A로 써야 되고 에어리어가 A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D1 펍 D2 펍 시그마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생이 좀 복잡해지죠. 우리 지난 학기에는 저게 없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우린 차지가 있는 서피스 차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피스 차지가 있으면 우리 차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차지 컨서베이션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차지 컨서베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이런 볼륨을 잡아서 적분을 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서피스 텀이 될 테고 J1 펍 1 펍 J2 펍 마이너스 A로 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차지가 있으면 인생이 좀 복잡해져요. 서피스 차지가 있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도 양쪽에 디스컨티뉴티가 있고 당연히 커런트 덴시티도 서피스에 따라서 그 서피스 그게 또 서피스 차지가 서피스 커런트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이 상태로 놓으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는 건 뭐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조금 아까 본 것, 웨이브 이퀘이션에서도 본 것처럼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보자 이거예요.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모든 양을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디펜던스를 붙여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전부 다 뭘로 바꾸냐면 마이너스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꾸자 이거예요.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물론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웨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슈퍼포지션을 통해서 하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이 놓고 보면 우리 요 양은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넌 리니어한 머티리얼을 다루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어썸션이 많이 들어가죠. 리니어 머티리얼 리니어 하면서 또 뭐냐 하면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 방향에 상관없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경우 리니어 머티리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이거에 비례하고 J는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 이제 헷갈릴 수 있어. 똑같은 시그마로 썼지만 두 개가 다른 양이에요. 그죠? 요거는 surface charge density야. 헷갈리죠? 요거는 conductivity예요. conductivity. 다음 같이 든 건 조심해서. 이제 머티리얼을 1, 2로 나눌 때는 요거를 시그마 1, 시그마 2로 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요 두 개를 뭐냐면 저런 조건에서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에 대해서 리니어 머티리얼인 경우 이거 가장 일반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이지만 어떻게 쓰냐면 epsilon 1 E1 pop 빼기 epsilon 2 E2 pop 시그마. 밑에 있는 거는 J가 시그마 2니까 물 시그마는 일단 컨덕티버티인데 시그마 1 E1 pop 시그마 2 E2 pop 아이오메가 특별한 모노크로매틱하고 리니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생긴다 이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이렇게 복잡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 1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surface charge density가 0이면 어때?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봤던 거죠. 이게 0이면 임의의 epsilon 1, epsilon 2, 시그마 1, 시그마 2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죠. 시그마가 0이면 만족해야 될 조건은 epsilon 1, 시그마 1, epsilon 2, 시그마 2. 이런 거 만족하는 머티리얼은 특별히 이걸 만족해야만 시그마가 0일 수 있어요. 컨덕티버티가 0이 아닌 거. 컨덕티버티가 무한되면 우리 퍼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컨덕티버티가 무한되면 아이디얼 컨덕터예요. 그렇지만 아이디얼 하진 않지만 컨덕티버티가 좀 유한하게 있으면 특별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머티리얼이 아니면 시그마가 0일 수 없죠. 자, 시그마가 0이 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아주 특별한 머티리얼인 경우에는 다음 것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도 뭐냐면 다이렉트릭인 경우, 이 경우를 만족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더라도 아주 특별한 머티리얼이 아니라 다이렉트릭, 아이디얼한 다이렉트릭이면 양쪽 다 컨덕티버티가 0이죠. 컨덕티버티가 0이면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위에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그마 1과 시그마 둘 다 컨덕터를 붙여놓은 경우 그 경우는 별로 재밌지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경우는 우리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 surface charge density가 0이 아닌 경우 이게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두 식을 하나로 쓸 수 있잖아. 시그마를 없앨 수 있죠. 윗식에다가 혹은 밑에 식에다가 I 오메가로 나눠준 다음에 두 식을 빼면 시그마의 인디펜던트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을 수 있죠. 시그마가 0이 아니더라도 epsilon 1 나눴으니까 I 시그마 1 오메가 E1 pop
아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이 경우에서 특별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1은 다이일렉트릭이고 2는 아이디얼 다이일렉트릭이고 2는 아이디얼 컨덕터인 경우, 우리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2가 컨덕터인 경우, 이 경우는 시그마 2가 무한대야. 시그마 2가 무한대인데 왼쪽 게 파이나이트한 값이면 이게 성립하려면 E2 펍이 0이어야 되죠. 자. E2 펍이 0이면 E2 펍이 0이면 여기서 E1 펍은 엡실론 1분의 시그마. 우리가 잘 아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잘 아는 결과가 뭐지? 컨덕터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0. 이거는 다이일렉트릭에서 서피스 차지가 시그마가 있을 때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죠.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맥스웰 이퀘이션의 마지막, 마지막이 뭐냐면 컬 H는 dt 플러스 J. 이것도 역시 아까 내가 그림을 컬인 경우에는 둘러싼 컨터, 클로즈드 컨터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왼쪽 거는 H1의 서피스에 평행한 거, 이거는 이거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 그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면적을 점점 줄이면 이건 파이나이트한 양이기 때문에 0으로 가고, 이거는 J가 면적을 점점 줄이면 서피스 커런트가 없으면 0이 되지만 서피스 커런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서피스 커런트. 이건 뭐냐면 여긴 퍼펜디큘러가, 왜냐면 이거는 이 볼륨을 잡았을 때 요 H의 수직한 양으로 커런트가 흐르는 경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우리 볼륨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H라고 필드라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커런트 덴시티의 양을 저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컨덕티비티가 파이나이트하면 컨덕티비티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건 뭐냐면 리니어 머티리얼이니까 이거는 J는 시그마 2로 쓸 수 있는데, 시그마 2로 쓸 수 있고 시그마도 파이나이트하고 일렉트릭 필드도 그럼 파이나이트한데, 그거에 대한 서피스 면적에 대한 인테그랄은 면적을 작게 하면 당연히 0으로 되니까 그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파이나이트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 2가 있는데 2가 컨덕터라고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2가 컨덕터라고 하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저 밑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러면 이 2 펍은 0이야. 이 2 펍은 0. 그 다음에
그러면 컨덕터 안에서 요 식을 쓰면 컨덕터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역시 리니어하고 모노크로매틱 이 경우는 보면 어려우니까 리니어하고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쓰나? 요 양이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I 오메가 엡실론 2 E2 요 양은 이 시그마2가 무한대인 거 있으면 이거는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2 E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E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나눠주면 시그마2 마이너스 I 엡실론 2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뭐냐면 역시 컨시스턴트한가를 보려면 파이나이트 할 때 다음과 같이 쓰는데 시그마2가 무한대로 가는 역시 앞에 있는 요 경우를 봐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2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컨덕터인 경우 이게 얼마나 컨시스턴트한가를 보려고 하는데 주어지면 여기서 이게 H2는 파이나이트 할 테니까 이게 시그마2가 무한대로 가면 E2가 0으로 가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무한대로 가면 안에 있는 퍼펀디큘러 컴포넌트가 0이 된다. 컨덕터 안에서는 퍼펀디큘러 컴포넌트가 0이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 전부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컨덕터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H2는 역시 우리 파라데이 법칙을 쓰면 I 오메가로 주어질 테고 E2가 주어질 텐데 여기 파이나이트 하다고 했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E2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H2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컨덕터인 경우에는 H2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H1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 하도 여러 경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머티리얼에 대한 모든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거를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서머리 처음에 컨덕티버티 일부 I라고 넣어야지 컨덕티버티 서피스 차지한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표면에 평행한 거 표면에 수직인 D 필드
표면에 평행한 H 필드, 그 다음에 노멀 필드, 이거를 보면 되죠. 첫 번째 매질에서 컨덕티비티가 0이라는 거는 다이렉트릭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렉트릭인 경우에는 두 개의 일렉트릭 필드의 면에 평행한 성분은 같고, D1 펍, D2 펍이 같고, 여기서는 H1, H2, B1 펍, B2. 우리 전부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무한대인 경우, 다시 말하면 하나가 2가 컨덕터인 경우, 아이디얼 컨덕터인 경우, 이거는 이게 0, E2 펍도 0, 퍼펜디큘러 패럴도 0.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D2 펍은 0, D1 펍은 시그마. 그 다음에 H2 펍은 패럴렐은 0, H1 펍은 J, 퍼펜디큘러. 그 다음에 여기서 B1 펍, B2 펍은 전부 다 0.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1, 시그마 2가 전부 다 유한한 경우, E1 펍, 펍 패럴렐, E2 패럴렐, 이거였고, 아까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E1 펍, E2 펍, H1 패럴렐,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이 경우는 퓨어 다이렉트릭인 경우, 다이렉트릭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이 경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전달되나, 예를 들면 진공이랑 유리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배웠던 뭐 반사, 굴절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 테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중에 하나가 금속인 경우, 컨덕터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개는 원은 진공에서 컨덕터에 전자기파를 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주어진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우리 문제를 풀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는 다이렉트릭이긴 하지만 컨덕터가 순수한 컨덕터가 아니라 약간 완전하지 않은 컨덕터로 양쪽이 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푼다 이거예요. 처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엔 머리가 복잡하지만, 우리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앞으로 케이스 하나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려할 거라. 이 컨디션은 앞으로 이제 많이 쓸 테니까 우리 이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그 매질에서 진행하는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다 끝났어. 웨이브 이퀘이션과 거기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컨디션, 각각의 조건에 맞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다 유도를 했어요. 이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는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공기와 유리 사이에 빛이 진행했을 때 반사, 굴절, 브루스터의 법칙, 전반사 전부 다 맥스웰 이퀘이션에 아까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를 이용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결과를 1학년 때는 다만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정량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펄스를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역시 플레인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어떻게 하나? 그다음 역시 리니어입니다. 우리 이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모노크로매틱하고 플레인 웨이브면 우리 어떤 형태를 쓰고 싶냐 하면 e to the i 오메가 t,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z 방향으로 했었는데 z 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n 방향으로, n 유닛 벡터라고 하면 이미 n 방향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다음과 같은 걸 쓰겠죠. 다시 말하면 k 벡터가 k의 크기 곱하기 다음과 같이 쓰고, 이거를 우리가 웨이브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얘기했지만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고, 우리 여러분들은 이 일렉트릭 필드를 쓸 때 이렇게 써서 전부 다 이거는 파동 이퀘이션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뭐냐면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를 쓰고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슈퍼포지션이든 뭐든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됩니다. 리얼 파트를 취해서 우리가 그 플레인 웨이브를 기술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 필러시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페이스가 항상 일정한 곳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이게 어떻게 되더라? 페이스가 일정한 거니까 k.r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컨스턴트죠. 우리 r 방향을 예를 들어서 뭐 z 방향이라고 하면 n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z 방향이라고 하면 kz 오메가 t 플러스 컨스턴트, 양변을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k ddt, 그게 페이스 벨로시티 오메가 플러스 vp는 오메가를 k로 넣는 양.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굴절율로 나눈 다음과 같은 양이죠. 이게 바로 페이스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을 그냥 일반적으로 풀면 복잡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진공
진공에서의 플레인 웨이브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다시 지난번에 진공인 걸 리뷰를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에서 내가 이거 오메가 시그마 잘못 썼네.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시그마가 뭐 0인 경우, 무한대인 경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니까 다시 우리 뭐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진공에서 먼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왜냐하면 진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요 양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복잡해져요. 이 양이 들어가면서 뭐가 복잡해지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리얼 파트를 취할 때 어떻게 되나? 시그마 혹은 엡실론, 여기 왜냐면 여기 컴플렉스 넘버 i가 들어오죠. i가 들어오면서 이게 없을 때는 여기 엡실론, 뮤 이런 게 전부 다 리얼 넘버였고, 그 다음에 여기 웨이브 넘버도 리얼 넘버였는데, 우리 이제 여기 이 양이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양들이 예를 들어서 엡실론이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데 우리 그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먼저 가장 간단한 진공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의 성질을 잘 본 다음에 그거를 좀 차근차근 이 항이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컨덕티비티가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간단한 경우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쉬운 경우 뭘 할까? No charge. 로가 0이야. 커런트도 없어.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도 없는. 물론 어디엔가는 차지 덴시티와 커런트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그런 게 전부 다 소스가 없는 공간에서 전자기파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맥스웰 방정식이 D는 0, 다이버전스 B는 0, 컬 E는 마이너스 dB/dt, 그 다음에 컬 H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만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 보면 되고, 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우리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본다고 하니까 E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 하면 이 hat 벡터 e to the I k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제부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쓴 이 양은 여기 이거를 플레인 웨이브로 썼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죠? 물론 나중에 다 계산한 다음에 리얼 필드를,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죠. 이게 컴플렉스 넘버면 이 앞에 있는 이 벡터도,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벡터도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를 컴포넌트라는 벡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햇으로 표시하는 거는 앞으로 여기 요 양이 컴플렉스 벡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햇으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테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쓰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정을 하면 위에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dDt는 모든 게 다 이 형태로, 물론 B도 B hat
e to the I.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그러면 리니어 하니까 D나 H도 B와 E에 비례하니까 모든 H, B, E, D는 전부 다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의 디펜던스를 가진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음과 같은 디펜던스를 가지면 이제 위에 있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시간에 대한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는 우리 전부 다 위식에서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레이디언트가 나타나는 이건 전부 다 앞에 E hat, B hat은 컨스턴트 벡터니까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IK 이거 바꿔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K.D K.B 요거는 보면 알죠? 마이너스 사인인데 마이너스 오메가가 있는 거니까. 어이, 해시. 크로스 H.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다음과 같이 바꿔 쓰고 우리 조금 아까 리니어 미디엄인 경우에 D는 엡실론 E H hat은 1/뮤 B 물론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경우도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일반적으로 엡실론 뮤를 쓸 수도 있지만 또 더 간단한 가정을 해서 자꾸 뭘 보냐면 지금 예를 들면 공기나 유리 이런 매질을 어떻게 기술하나 하는 쪽을 자꾸 이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뮤는 뭐 거의 대부분 뮤 제로랑 비슷해요. 이렇게 놓고 지금 위식에서 엡실론은 우리 아까 이제 K 엡실론 제로로 쓰기로 했었죠. 릴러티브 퍼미티버티를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역시 엡실론 제로 뮤 제로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식을 다시 쓰면 요것과 요 밑에 있는 걸 이용해서 다시 쓰면 첫 번째 거는 K K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나요?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E hat, B hat 이게 전부 다 컴플렉스 팩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요거에 리얼 나중에 e to the k ik.r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붙인 다음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차근차근 봐야 되죠. 식을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 k가 0이 아니면 k가 0일 수도 있나? 나중에 볼 거예요. k가 0일 프리퀀시가 막 변하면 k가 0인 리전 그건 우리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k가 0이 아니면 우리 뭐냐면 이게 0이 아니니까 k.0 두 번째 식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뭐냐면 E 햇과 B 햇은 진행 방향의 수직이죠. 트랜스버스 웨이브예요. 이거는 K가 지금 리얼 벡터니까 이거의 리얼 파트를 취하면 이거의 리얼 파트도 K의 수직, B의 리얼 파트도 수직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진행 방향의 수직인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쓰면 B는 여기서 보면 K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B와 E는 서로 수직이죠. 조심해야 돼요. 컴플렉스 벡터 B와 컴플렉스 벡터 E가 수직이라고 해서 리얼 파트가 수직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파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요 두 식을 보면 B는 크기만 보면 수직이니까 K 어디 갔어? K 오메가 B의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벡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크기만 보면 여기서 이게 수직이니까 K 곱하기 2고 오메가 B니까 B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게 뭐냐면 C분의 N이죠. 오메가가 원래는 CK, 이게 C분의 1인데 사실은 매질 안에서는 빛의 속도의 역수로 주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굴절률 N over C 역시 또 N이 또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N 요 N은 아까 K 진행 방향으로 썼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식에다가 K라는 벡터를 하나 더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우리 이거 결과를 다 알죠. 뭐냐면 K.E
K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양이고, 이 양이 여기다가 K 크로스 B 햇을 한 거니까, K 크로스 B 햇은 여기로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C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K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여기서 K.2는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요거랑 같은 거죠. 따라서 K 제곱이 요 앞에 있는 요 양, 다시 말하면 K는 스퀘어 루트 캐피털 K C분의 오메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우리 구했어요. 자, 이제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폴러리제이션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릭 필드에 진동하는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폴러리제이션, 일렉트릭 필드에 진동하는 방향, 폴러리제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에 진동하는 방향이래. 근데 우리가 지금 쓴 거에 의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이걸로 썼는데, 그죠? 플레인 웨이브 앞에 있는 컴플렉스 벡터를 썼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컴플렉스 벡터를 썼는데, 이걸 그러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자, 혹은 우리가 뭐냐면 세 개의 직교하는, 세 개의 오소고널한 벡터, 단위 벡터를 가지고 좌표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 우리 N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방향, 나머지 두 개 방향을 뭐라고 할까? P, S 방향이라고 하면, P와 S, N은 전부 다 리얼 벡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 베이시스로 N, P, S 세 개의 직교하는 가장 유무의 벡터는 컴플렉스 벡터라도 항상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E, P, hat, P, hat, E, S, hat, S, hat, E, N, hat, N, hat. 물론 여기 hat을 썼다는 거는 각각의 컴포넌트고, 이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단 진행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양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PS 플레인에서만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PS 플레인에서 생각해 보면 E, P, hat, P, hat, E, S, hat, S, hat. P 햇이랑 S 햇은 이건 유닛 벡터의 햇이고, 요거는 컴플렉스 넘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E, P랑 E, S 햇은 이제 그 차이를. 그러면 아예 컴플렉스 넘버로 쓰니까 헷갈려. 그럼 이걸 어떻게 쓰고 싶냐면, 요거는 당연히 컴플렉스 넘버면 E, P의 크기 적당한 페이스, 소위 말하는 극좌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가장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이것도 ES, E to the I phi S. 라고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로 기술되는 전체 플레인 웨이브는 ES hat E to the I K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이걸 요 노테이션으로 쓰면 ES 리얼 넘버 e to the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phi 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피지컬한 리얼 파트를 끄집어내려면 요거의 리얼 파트만 끄집어내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하면 우리 뭐냐면 phi p랑 phi s를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이 두 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두 개의 상대적인 페이스예요. 렐러티브 페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거나 기준을 잡으면 돼.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앞으로 phi s는 0으로 잡자 이거죠. 그 다음에 phi p 그 렐러티브 페이스를 phi로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E는 EP e to the I phi p hat ES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얼 파트를 취하면 T는 EP 어떻게 된 거야? 좀 위에 있는 것처럼 보면 코사인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phi 플러스 ES 코사인 하면서 여기 P 햇이 빠졌네. S 햇 코사인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얘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얼 파트를 놓고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하는 방향이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리얼 파트를 놓고 폴러리제이션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하는 방향을 봐야 돼요. 컴플렉스 필드가 진동하는 방향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phi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phi가 0이면 이 두 개를 더 이게 코사 똑같으니까 EP P 플러스 ES S 햇 리니어 폴러리제이션이죠. phi가 마이너스 파이면 요게 부호가 반대로 바뀔 뿐이에요. 혹은 phi가 2분의 파이면 이건 사인이죠.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P랑 ES가 다르면 똑같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을 얘기하고 EP랑 ES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일립틱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에는 리니어 폴러리제이션만 봤는데 여기서 다음 시간에는 EP와 ES의 크기 phi에 따라서 폴러리제이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그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폴러리제이션을 가지는 경우 에너지 덴시티랑 포인팅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다른 실제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서 파동이 진행하는 경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